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입니다. 이 강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T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OT 하면서 봐야 될 게, 여러분들 2기 때는 여러분들 75점 모의 시험을 이제 7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이제 시험 범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좀 먼저 봐주시겠어요? 강의 계획서 두 번째 면을 좀 봐주세요. 두 번째 면 보시면은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강의 진도표대로 그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느려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강의 진도대로 안 나가고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무조건 전주에 배운 것입니다. 전주에 배운 것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전주에 배운 게 시험 범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한테 시험 범위가 어딥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전주에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질문은 무의미하고 그냥 무조건 전주에 배운 데입니다. 아시겠죠? 전주에 배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배운 것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 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1기 때 얘기를 했어요. 1기 때 얘기를 했는데 노조법부터 나갈 거라고 이미 1기 때 얘기를 했거든요. 1기 때 얘기를 했는데 이 노조법부터 나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부당노동행위를 3기 때 가서 비로소 풀어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별법부터 가다 보면요, 2기 때도 부당노동행위를 못 풀어보게 돼요. 맞죠? 왜냐면 부당노동행위는 항상 마지막 주에 배우니까 그 마지막 주 다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분호를 3기 때 풀어보게 되는 게 문제여가지고 이 노조법부터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 아싸리 그러면 분호를 가장 먼저 해보자 라고 해서 분호를 가장 먼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 처음부터입니다. 노조법 처음부터 쭉 진도를 나갈 거예요. 분호 전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 시험 범위에는 무조건 분호는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호를 나중에 3기에 가서 풀어보는 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건 100% 해소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어쨌건 진도는 요렇게 나갈 거고, 요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범위는, 모의 시험 범위는 무조건 전주에 배운 것이다. 거기에 써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출에 관해서 실강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제출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실강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실 게, 내가 이제 전주에 시험을 못 봤다. 시험을 못 봤으니까 전주 거 채점 해달라 라고, 이게 전주 거를 집에서 써와가지고 섞어서 내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마다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제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천분들도 여기 전주 섞어서 내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건 감당할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원천분들도 피해 주시고, 플러스 이거 제출 기한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이 제출 기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첨삭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 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수도 들어가게 됩니다. 등수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첨삭자 번호가 기재될 거예요. 첨삭자 번호가 기재될 건데, 여기 있는 이 첨삭자 번호별 이메일 주소를요, 번호별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첫 번째 맨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카페에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해 놓을 겁니다. 업로드 해 놓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 첨삭에 관해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이메일 주소를 보고 여러분들 답안에 첨삭자 번호가 기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번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하트.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상호 존중해야 된다. 상호 존중. 여러분들 첨삭해 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뭐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학원의 소비자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막 갑질 당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갑질 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호 존중해서 좀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해달라. 그렇다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제가 그거는 꼭 부탁을 드려 놓을 테니까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라. 메일을 오가더라도 그거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의문점이 있다면 이걸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첨삭 도와주시는 분이 저도 몇 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몇 분 정도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두리뭉실하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써놨는데 라고 하면은 기억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기억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첨삭해놓은 거를 사진 같은 걸로 찍어서 질문을 하던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은 그냥 무턱대고 질문하는 거 상대방 절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교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브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 서브노트는 지금 페이지가 보니까 한 340페이지를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요. 340페이지를 살짝 넘어가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는 99% 확신하는데 여기 없는 판례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없는 판례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판례가 우라질레이션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100% 모의 시험으로 풀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한 판례가 200개면 200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누구도 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신림동에서.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례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례 푸는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 생동차가 아니신 분들은 페이지 수가 좀 많이 늘었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페이지 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그거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최신 판례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최신 판례가 늘어서 제 설명도 요쪽보다는 요쪽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작년하고 동일한데 설명할 건 더 많거든요. 맞죠? 주어진 시간은 작년하고 동일한데 설명할 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을 요쪽에다가 좀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제가 물론 이거를 같이 보긴 볼 건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셀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 참고로 이 최신 판례는 제가 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고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고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일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용 과정에 관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적용 과정에 관한 동영상 이제 현재 촬영 중에 있고요. 어저께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은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이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허접합니다. 허접한데 이 모니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니터에다가 제가 한자 한자 타이핑해 가면서 적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타자가 굉장히 느리다. 굉장히 타자가 저속이고, 그리고
제가 가래 끓는 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예. 그리고 키보드 치는 소리가 진짜 커요. 원래 독수리 타법인 사람이 느린데 소리만 엄청 크거든요. 세게 내리쳐서. 그래서 조금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요. 저도 첫 시도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1.5배속이나 또는 한 2배속 정도로 2배속 정도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그 뭐 가래 끓는 소리나 재채기 하는 소리나 그 다음에 뭐 키보드 내리치는 소리, 키보드를 실제로 내리치는 건 아닌데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객관적으로 키보드를 어떻게 치는구나를 처음 알게 됐어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근데 여기 있는 동영상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요 카페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를 할 거고요. 카페에다 업로드를 할 거고 요번 주부터 업로드를 할 거예요. 제가 행쟁은 2주 강의 끝나고부터 업로드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번 주부터 업로드를 할 거고요. 제가 분명히 1기 때도 약속했지만은 딱 20개까지만 업로드 할 겁니다. 행쟁은 10개까지만 업로드 할 거고요. 근데 네 행쟁 수업 만드는데 혹시 그 동영상 행쟁 것도 한번 봐보면 안 되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안 돼요 하면 안 보실 거예요? 보실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참 한 가지 확실히 느꼈어요. 한 가지 확실히 느낀 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포섭이라는 거 이론 파트가 허접하게 돼 있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이론 파트가 돼 있어야 뭐라도 쓸 수 있는 거지. 이론은 없는데 적용만 할 수 있다. 세상에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 4개, 5개 보다 보면은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한 3개만 봐도 알게 될 거예요. 이론 모르면은 적용이란 건 없구나. 이론 모르면 때려 죽여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론을 모르면은 적용이 안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용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적용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론 설명 없이 포섭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타자를 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론 설명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론 설명이 살짝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이론과 적용 과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몇 분 정도 배합된다라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OT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기분 안 좋으세요? 그런 거 아니죠? 뭐 화난 거 아니죠? 저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낯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안 낯설어요. 안 낯서니까 우리 서로 어색하게 대하지 말고 팍팍팍팍 수업 진행합시다. 자, 각설하고 OT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서브노트 어디 보시냐면요. 326페이지 오세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10몇 년 동안 신림동에서 이 손승주 강의다라고 하면은 제 시간에 끝나는 거에 대명사였습니다. 쟤는 시간이 많이 오바되지 않는다. 맞죠?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페이지 수가 늘었잖아요. 판례도 많잖아요. 조금 오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이제부터 착착착착 끝나는 건 쉽지 않겠구나. 알겠죠? 빨리 끝나는 건 마음을 비우셔라. 자, 이제 분호부터 진행하는데요. 이제 노조법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노조의 설립과 운영.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재 안 보면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체계가 잡혀 있고도 남아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뭐 배웁니까? 단체 교섭 배우고 단체 교섭에 의해서 뭐 만들어요? 단체 협약 만들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으로 바로 체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거치죠? 예, 쟁의행위 거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완충장치 뭐 있습니까? 조정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괴롭히는 거 분호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원래는 요 순서대로 배웠었죠. 그죠? 자, 분호를 보면은, 분호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분호의 유형. 첫 번째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빨리 얘기해요. 예, 시간 끌지 말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불이익 취급이 있죠? 불이익 취급이 있고, 여기 있는 이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죠.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 자, 불이익 취급 조문은 어디 있죠? 자, 81조 1항 1호, 그 다음에 5호, 요렇게 있죠? 됐습니까? 자,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자, 첫 번째, 누구 행위여야 됩니까? 교재 안 보면은, 난 몰라요. 그러면 놀다 왔단 얘기잖아요. 교재 안 보면 모른다라는 건. 그죠? 아니야? 누나 나랑 눈 마주쳤으니까 얘기해. 사용자의 행위일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요. 아무거나. 이 누나 얘기했다. 이 누나 복습했어. 자, 보세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혹은 가입 뭐 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조직하려고 하거나 혹은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신고 증언 증거제출 이 중에 하나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선생님 이게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 됐죠? 요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빨리요. 여러분들 시간 끌지 마세요.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서브노트가요. 개별법이 200 몇십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집단법이 한 130페이지 되거든요. 개별법이요. 뒤졌어요. 진짜 많아요. 판례들이. 그러니까 집단법에서 1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8주가정인가 그렇잖아요. 4주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머전시. 이머전시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이머전시 알아? 무슨 말인지? 긴급 상황.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하라고요. 빨리. 뭐야? 예. 자. 소리 질러도 돼. 여러분들 긴장이 안 풀려요? 그럼 연습해볼까? say yeah. 창피해? 누나 내가 창피해요? 저는 창피하니까 소리 질러요. 여러분들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저 혼자 이러면 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뭐예요? MBTI. 네, I'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I라고 있잖아요. 게다가 A형인데 도와주지도 않고. 해고. 그 다음에 해고 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거 조문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유로라고 써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입은 뭐냐? 가입이에요. 가입하려고는 뭐냐? 가입하려고고 조직하려고는 조직하려고고 그 다음에 신고, 증언, 증거제출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는 신고고 증언은 증언이고 증거제출은 증거제출이에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국어 그대로 읽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조합활동은 뭐냐라고 하면 이건 그 파트 가서 배우도록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쟁의행위는 뭐냐? 이건 그쪽 가서 파트 가서 배우자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살벌합니다. 시간이 살벌하게 걸려요. 그 다음에 해고는 해고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세요. 교재 몇 페이지냐? 그 320 어디 있냐? 328페이지에 있네요. 됐습니까? 328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있잖아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 혹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걸 말하는 거고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로만 하는 것은 지배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판례 있죠? 요 판례. 여러분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거기 왼쪽 상단에 있는 그 판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과관계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이 인과관계에 관해서 학설이 있었죠. 자,
교재 안 보면은 얘기 못하는 거 아니죠? 얘기해 보세요. 무슨 학설이 있어요? 주관적 인과관계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객관적 인과관계설 있었죠? 됐습니까?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 주관적 인과관계설은 사용자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호 의사, 이거 딴 말로 반조합 의사, 요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쟤네들 괴롭히려고, 쟤네들 뭉개버리려고, 쟤네들 빈년 먹이려고, 그죠? 와해시켜버리려고 요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뭐 나쁘게 말하면 증오하는 마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인과관계설은 요런 거죠. 자, 여기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게요. 이쪽에 A 노조가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했다.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용자한테 뭐 되고? 인식되고. 됐죠? 인식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해고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자, 다시 한번 정당한 조합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인식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초딩처럼 얘기해봐요. 인식했다라는 거.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뭐 법학 단어를 굉장히 너무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얘기해봐요. 인식이 뭐야? 그래, 그냥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알았어. 봤어. 들었어. 안 거예요.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았다고. 얘가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자꾸 인식이라고 하니까 내 친구 인식이 얘기하는 건가? 개재미없네. 아무튼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미워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학설은 그러하고, 자, 판례는 어떻습니까? 판례는 여기 있는 미워하는 마음 필요로 해요, 안 해요? 판례는 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인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교재 어디냐면은 어디야? 128페이지 하단 반가로 3번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아예 넘어가 보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재반 사정을 비고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분호 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28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세요. 반가로 3번. 자, 반가로 3번 세 번째 줄을 보면 해고를 한 시기라고 돼 있죠. 해고를 한 시기. 자, 보세요. 이런 것도 분호 의사를 알 수 있는 요소예요. 분호 의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을 뿐이지만, 자, 조직하려고 하니까 잘랐어. 그러면 뭐 한 거? 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니까 잘랐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동종사안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제재의 불균형이라고 돼 있는데 뭔가 조금 잘못했는데 비조합원한테는 살짝 제재를 하면서 조합원한테는 세게 제재를 했어. 그럼 조합원을 되게 미워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인 거죠. 그 다음에 종래 관행. 유사한 사안이 있는데 더 세게 했어. 이것도 미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라고 되어 있죠? 이 언동이나 태도. 여러분들 조합활동 계속하면 여러분들 잘릴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호 의사라는 표현 외에 다른 요소들도 분호 의사를 알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례는 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라는 거고, 자, 검토 의견은 이 두 개 견해 대리기에 실익은 없다라는 게 거의 학계의 통설에 가깝습니다. 견해 대리기에 실익은 없다라고 하는 게 학계 통설에 가깝고요. 자, 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걸 대비해서 요거 주관적 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인과관계설의 여러분들의 차이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그냥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A 노조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는데 얘가 이게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할 오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판한 다음에 이거는 조합활동이 정당하지 않아. 이거는 기업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야. 라고 오판해가지고 이렇게 해고나 불이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주관적 인과관계설에 따르면은, 요 상황에서, 주관적 인과관계설에 따르면은 불이익 취급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자, 보세요. 주관적 인과관계설의 핵심은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비워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뭐 한 것 뿐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것뿐이구나 라고 오판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때에 따르면은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객관적 인과관계설에 따르면은, 자 보세요. 객관적으로 정당한 조합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알았고, 얘의 뇌 속에서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고 그 다음에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인과관계설에 따르면 불이익 취급이 성립한다. 요 사안만이 유일하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사용자가 뭐 했을 때? 오인했을 때, 오해했을 때, 요때가 객관적 인과관계설과 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일어날 뿐이지 다른 거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용자는 맞아요, 미워해서 했어요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견해 대립의 실익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거의 학계의 통설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경합입니다. 경합. 자, 형아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자, 분호 성립 요건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저거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요. 분호 성립 요건. 불치 성립 요건. 사용자 행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한 조합 활동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해고 또는 불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미워하는 마음. 됐습니까? 자, 요것도 있는 상황인데, 자,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냥 뭐 해고든 혹은 불이익을 줬든 뭔가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에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요게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요것도 요건도 다 갖췄는데 해고에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요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쟁점이 뭡니까? 불치가 뭐 하는가? 성립하는가? 요게 쟁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기억을 쥐어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학설 한번 얘기해봐요. 무슨 학설이 있어요? 자, 일단은 만만한 거 성립한다라는 학설. 그더? 봐봐, 무슨 발음이 이렇죠? 그저? 뭐 있어요? 성립? 안 한다라는 학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결정적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학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름 이상한 상당 인과관계설이 있죠. 그죠? 이 상당 인과관계설은 뭐죠? 정당한 조합 활동이 없었더라면은 뭐예요? 해고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요게 인정되면은 뭐가 성립한다? 불치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기억나요? 됐죠? 자, 이거는 학설일 뿐이고, 자, 판례는 어떤 입장이죠?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잘랐어요 라고 내세운 사유가 있겠죠?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를 관찰해서 이게 뭐에 불과하다? 표면적 구실에 불과하다. 구실이 맞다. 표면적 구실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은 분호가 성립하는 거죠. 불치가. 됐습니까? 불치가 성립한다. 자, 근데 표면적 구실이 아니라 정말 리얼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분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입장은 뭘로 평가받습니까?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판례 입장은 부정설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상황이 뭐예요?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데 있어서 뭐요? 지금 여기 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이때 성립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건 핑계 댔을 때는 성립 안 하는데 정말 정당하면은 핑계 댔을 때는 성립하는데 정말 정당하면 성립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정말 정당했을 때도 성립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당했을 때는 성립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당했을 때는 성립 안 하니까 판례 입장은 부정설이라고요. 됐습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329페이지. 자, 반가로 3번, 맨 밑에 반가로 3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 표면적으로 다른 해고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호가 성립한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지 마요. 내가 여기 왜 밑줄 안 그어놨지?
자, 근데 반가로 3번 네 번째 줄 끝에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줄에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정말 정당하면 분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냥 판례 입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극단적인 얘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조합활동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너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 너 내가 언젠가 잘려버릴 거야 라고 미워하는 마음도 다 있고 근데 잘랐는데 자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희롱을 심하게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딨어? 사용자가 했고 정당한 조합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잘랐고 그다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분호가 성립 안 한다? 이상한 발상이에요. 만약에 분호가 성립 안 하면은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부하 직원 막 심하게 성희롱한 거 그거 용서하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맞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냥 해도 분호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 입장이 잘못됐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검토 의견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이거 학설하고 판례까지만 여기 있는 이 판례 표면적 구실이냐 아니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검토 의견 날려버렸어요. 아예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대부분 교과서에서 검토 의견을 상당 인과관계설로 검토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게 피곤해집니다. 판례랑 다르기 때문에. 수험이 피곤해져요. 여러분들 어떤 교과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과서는요. 상당 인과관계설이에요. 근데 판례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례형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판례까지만 훌륭하게 이 두 가지 입장 다 적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놔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자 빠른 스피드로 볼게요. 자 330페이지 아라비아 3번 해고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정리해고인데 여러분들 이거 몇 회 때 저희 시험에 나온 판례죠? 예, 기억하시는 분 많네요. 25회 때 저희 시험에 등장했던 판례니까 뭐 또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니까 셀프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조합강부 등에 대한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판례 2개가 실려 있죠? 판례가 2개가 실려 있는데 전임자에 관해서 전임자는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하는데 다른 일반 근로자랑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승진을 배제했다. 분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처음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여기 있는 이 조합원을 승진시켜서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벗어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승진시켰는데 역시 분호에 성립한 사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31페이지 양가로 4번 전직 등 인사 발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전직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직의 정당성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쥐어짜봐요. 자, 전직의 정당성 어떻게 판단하죠? 네, 업무상 필요성과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있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하고 그 다음에 또 고려 요소 뭐 있어요? 네, 협의 절차 이런 거 고려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전직에 관해서 분호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요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정말 리얼로 정당하면 분호가 성립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직도 이 정당성 판단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물론 다른 요소도 들어가죠. 자, 봐요. 요거 외에 추가로 뭐도 들어가겠습니까? 분호가 성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 저놈들. 뭐라 그래요? 네 글자. 분호의사. 분호의사도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제재의 불균형이나 왜 하필 이때 전직시켰을까라는 등등의 이 분호의사를 관찰할 수 있는 요소도 들어가지만 요게 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옆에 써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정말 정당하면은 분호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분호 성립의 판단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은
세 번째 줄. 전직이 분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의 동기, 목적, 그 다음에 업무상 필요성, 합리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그 다음에 전직의 시기, 왜 하필 지금인가,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조와의 관계, 이 관계는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사이가 좋냐 나쁘냐? 왜 분호의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가 안 좋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배치 전환을 하기까지 이런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이거는 일종의 협의 절차죠? 협의 같은 걸 했느냐. 그 다음에 배치 전환 당시에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추정되는 분호 의사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못 외웁니다. 알겠죠? 외울 수 있는 데까지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경제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판례 보면은 이제 조합활동 열심히 하니까 연장 근로를 거부했다. 분호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가보세요. 자, 근로자에 대한 저는 이 판례가 굉장히 끌리거든요. 밑줄을 안 그어놔서 되게 미안한데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판례가 갑자기 끌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올해 1월부터. 갑자기 끌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가가 상여급의 지급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그 다음 줄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가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런 사용자의 행위도 분호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다음 줄에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오른쪽 맨 끝에 그러한 격차가 그 다음 줄 맨 끝에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그 줄 맨 끝에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제가 지금 읽은 부분 따라왔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쨌든 인사고가에 따라서 상여금을 주는데 조합원만 희한하게 인사고가가 후져서 상여금이 적어. 이게 분호냐? 인데 맨 위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을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다음 줄에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오른쪽에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임에도 불구 그 다음 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그러한 격차가 그 다음 줄 끝에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그 줄 끝에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그 다음 줄에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만 스트레이트로 제가 지금 부른 게 여러분들이 밑줄 그었으면 좋겠어서 부른 거예요. 그것만 스트레이트로 연결해도 내용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끌리는 판례니까 요 판례 여러분들 잘 챙겨갔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판례 보면은 요런 거죠. 쟁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한테는 하기 휴가비랑 또 뭘 깎습니까? 보면은 추석 상여금을 깎죠. 근데 최근에 막 들어온 근로자들한테는 하나도 안 깎고 다 줘버렸다? 분호다라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 보면은 자, 여러분들 단체협약은 읽어보면 크게 두 파트로 쪼개지는 거죠. 크게 두 파트. 자, 떠오르세요. 어떤 파트요? 자, 시간이 없어요. 형아들 빨리 얘기해요. 단체협약은 읽어보니까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근로조건 아닌 내용이 있어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무슨 파트예요? 규범적 부분, 그거 아닌 거 다 무슨 파트? 채무적 부분이죠. 전임자 무슨 파트예요? 채무적 부분이죠. 맞습니까? 채무적 부분이에요. 알았다. 자, 형아들, 누나들. 자, 이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어디에 녹아 들어가죠? 이제는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벌써 저랑 연기일기 2바퀴나 돌았잖아요. 단체협약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어디 녹아 들어가요? 계약에 녹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체협약이 완전히 효력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를 규율하게 되잖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채무적 부분은 그딴 거 없죠. 어떻게 됩니까?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사라지죠. 맞잖아요. 겟아웃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임자도 채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실효되면 끝이에요. 됐죠? 원직복직 명령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체협약이 실효 안 됐는데 단체협약이 살아있는데 조합활동 못할 목적으로 와서 일해라 라고 하면은 괴롭히는 거죠. 분호다라는 거예요. 불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이 전임자 원직복직 명령 요 판례는요. 자, 보세요. 일타 쌍피죠. 뭐도 성립한 사례예요. 불치도 성립했고 뭐도 성립한 사례입니까? 지배개입도 성립한 사례였죠. 자, 형아들 한번 떠올려 봐요.
자, 떠올려 보자고. 여러분들 집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 쥐어짜요, 기억을. 집에는 뭘까? 예,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정도의 간섭인 거죠. 그러면 개입은 뭐예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정도의 못 미치는 간섭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탈퇴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뭐 조합활동을 막 방해, 제가 얘기했어요?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원직복직하면 조합활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노동조합 운영 똑바로 안 될 거잖아요. 노동조합 이 사람 전담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자, 아라비아 4번 불이익 취급의 사법상 효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형아들 보세요. 자, 쥐어짜봐요. 자, 불이익 취급, 이게 만약에 불이익 취급이 유무효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불이익 취급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예컨대 하나만 해보죠. 해고를 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위법성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제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불이익 취급 성립하면 사용자한테 뭐가 있어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거죠. 맞죠? 범죄행위잖아요. 부당노동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면은 형사처벌도 적용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라비아 4번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판례, 아니 마지막 판례 아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2010-13282라고 하는 판례 보이죠? 이거 위장폐업이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치인데 불법행위가 성립한 사안입니다. 요 판례 하나만 좀 봐두세요. 위장폐업을 했어요. 자, 봐봐. 야, 너네들이 조합활동을 하니까 우리 회사 없애버리고 새로운 회사 만들었는데 조합활동 안 하는 사람들만 땡겨다 쓴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진정한 폐업입니까? 아니죠. 폐업 아니잖아요. 사업 계속 할 생각으로 위장으로 폐업한 거잖아요. 이게 분호가 성립했는데 분호뿐만 아니라 뭐도 성립했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불법행위도 성립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그죠? 여기 있는 요 판례 하나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 아라비아 4번에서는 요것만 하나 좀 챙겨 주십시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례집 402페이지로 와보세요. 생동차분들은 뭐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버거울 건데, 특히 작년에 시험을 봐봤다. 시험을 봐봤다도 필요 없어요. 나는 1차를 오래 안 본다. 그러면은 예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복습만 열심히 하십시오. 네. 자, 402페이지 와보세요. 402페이지 와보시면은 케이스 117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라고 돼 있고 그 밑에 2014년 변호사 시험 3차 모의고사 변형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이 변호사 시험 1차, 2차, 3차 모의고사는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이 전국 단위로 보는 모의고사예요. 변호사 시험 1차, 2차, 3차 모의 시험이라고 돼 있는 거는 로스쿨 학생들이 전국 단위로 보는 시험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있는 이 출제지는요. 저희 노무사 시험 출제진 안에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점. 이 모의고사를요. 학생들끼리 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국 단위로 보는 이 모의 시험이 이거 출제지는 저희 시험 그대로 출제풀로 들어옵니다. 물론 딱 로스쿨 교수님만 출제풀이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여기 뭐 앞에 있는 숭실대 교수님은 내면 안 되냐? 내도 되죠. 당연히 훌륭하신 분이고. 알겠죠? 근데 어쨌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요는 뭐예요? 들어오는데 뭐 어쩌라고요? 박수치라고? 그건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이분들의 생각을. 자, 그런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쯤에 5, 6년 더 됐나? 이게 저작권 문제로 또 한번 시비가 크게 말렸었는데 저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불했어요. 물론 사후적으로 지불한 거긴 하지만 지불한 겁니다. 자, 아무튼 각서라고
각설하고 문제를 한번 천천히 보죠. 자, 근로자갑은 7년 8월 10일 A회사에 입사하여 12년 1월경 같은 회사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B노조 대의원으로 선출됐고 A회사 B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A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으로 연 4회에 걸쳐 평균 월급여 4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경영위기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상여금을 유보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로자갑은 노조위원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게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 있는 위원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뽑아보세요. 여기에서 갑이 뭐 한 거예요? 큰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큰 카테고리. 예, 조합 활동을 한 거죠. 조합 활동을 한 거예요. 언론 활동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조합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회사는 12년 6월 1일 근로자 갑에 대해서 취업규칙 18조 12로 허위사실로 다른 종업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와 12조 회사 구내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의 정직을 하였다. 정직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요거를요 여러분들 불취의 요건 중 하나로 변환해 보세요. 불취의 요건 중 하나로 변환해 보세요. 예, 해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정직을 누가 줬죠? 사용자가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준 겁니다. 됐죠? 사용자가 정직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갑은 12년 6월 1일자 징계가 노조법 81조 1호 분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선생님 1항 빠졌는데요. 아니요. 이때는 1항 없었습니다. 14년 출제 당시에는 1항이 없었으니까 출제 교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분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라고 돼 있네요. 분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겁니까? 분호가 성립하니? 안 하니? 그냥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럼 볼게요. 하나하나 봅시다.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여기 사용자의 행위가 있다. 1번.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다. 2번.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쭉 읽다 보면은 애매한 게 있어요. 3번. 인과 관계를 찾을 만한 요소가 문제에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됐습니까? 요 찾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조합활동이 있는데 조합활동이라고 그랬지 제가 여기에다가 정당하다라고는 안 써놨습니다. 그죠? 조합활동이 있는데 조합활동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정당한지 혹은 정당하지 않은지 판단할 요소가 별로 없어요. 문제를 읽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노조위원장 비난하는 건 무조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비난 정치 얘기하려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무조건 정당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비판할 만한 건전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비난했으니까 정당하지 않다. 이런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불충분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저희 시험은 제가 볼 때는 99% 실제 사례를 그대로 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사례를 그대로 낼 건데 작년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이나 아니면은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발생 안 한 경우 이런 것처럼 그냥 이론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판단할 요소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답안을 어떻게 전개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그냥 정당 안 해. 그러고 하나 그냥 찍는 게 맞다. 나는 그냥 찍을 거다. 내 인생은 찍는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분호 의사가 있다면 혹은 분호 의사가 없다면 있다면은 성립한다. 없다면 성립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쳐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도박을 할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조합활동에 관해서 정당성을 판단할 만한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판단할 만한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보면은
이 말이 조금 걸리는데 5번째 줄에 노조위원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군에 게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교수님이 비판하는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 이거는 좀 너무 갔나? 야, 그 비판이든 비난이든 그게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출제 교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비판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난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듭니다. 근데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 교수님을 제가 직접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일단 구성을 보면요. 403페이지 가보세요. 양가로 1번을 보면은 아라비아 2번에 양가로 1번을 보면은 양가로 1번은 뭐예요?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나열한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2, 3, 4번은 뭡니까? 뭐예요? 그 간단하게 나열한 거를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양가로 2번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뭔지, 양가로 3번은 해고 기타 불이익은 뭔지, 양가로 4번은 인과관계가 뭔지. 됐습니까? 그걸 나열한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그래, 포섭은 요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쪼개서 전개를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들 불이익 취급 문제를 풀 때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여기 뭐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경합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구별할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걸 경합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 눈을 한번 바라봐요. 허경영처럼 말하네. 예. 자, 여기에서 경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 경합한다. 솔직하게. 예. 경합한다. 자, 나는 경합 안 한다. 손 안 드는 거 없어요. 누나 손 들어야 돼. 경합해 안 해요? 원래가 뭐야? 원래 없어. 경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예. 누나 경합해 안 해? 경합해? 자, 이유를 얘기해봐요. 나 화났어 지금. 빨리 이유를 얘기해봐요. 응? 뭐? 뭐라고? 뭐라는 거야? 자, 경합 안 합니다. 경합 안 해요. 그러니까 경합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경합을 하는 경우랑 안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봐봐. 날 바라봐. 내 눈을 피하지 말고. 지금 사용자는 뭐 때문에 징계를 한 거예요? 내 눈을 피하지 말고 뭐 때문에 징계했어요? 얘가 뭐 해서? 뭐 해서요? 어디 있어? 뭐 해서? 유인물을 게시해서. 이 유인물 게시한 거를 사용자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맞습니까? 유인물을 게시했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정직을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뭐 한 거야? 정당하지 않다라고 자기가 판단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정당한 거면 단순히 사용자가 오판한 걸로 끝입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오판한 걸로 그냥 끝이에요. 됐죠? 그러면 경합하는 건 어떤 건데 이런 거에 관해서 오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내세워야 돼요. 네가 상사를 패서, 네가 경력을 사칭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 네가 회사에 물건을 훔쳐서, 네가 불을 질러서, 이거 유인물에 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로자의 주장은 유인물을 게시가 정당하다라는 거고, 사용자는 이 유인물 게시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 뿐인 거예요. 내세운 게 없어요. 다른 사유를. 자, 형아들, 이기까지 지나면서까지 경합이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도해야 되잖아. 제발 불이익 지금 나오지 말아라고. 그잖아. 그때부터는 기도하면서 제발. 시험장에 갔는데 여전히 모르겠어. 제발 여전히 모르겠어. 경합하는지 안 하는지. 누나 경합은 언제 한다고? 빨리 얘기해. 자꾸 윙크한다. 뭐라고? 어떤 다른 사유를 내세웠을 때 지금은 유인물 게시를 서로 달리 판단하고 있을 뿐인 거다.
알겠죠? 그걸 못하면은 이걸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읽는 거잖아. 승주는 왜 경합을 뭐, 불을 안 써놨을까? 쟤는 병딱인가?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합은 다른 사유를 반드시 내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또 잘못하면 큰일 나. 자, 불이익 취급이 문제가 많아요. 자, 이제는 또 답변 못하면 다 같이, 여기 몇 층이야? 5층이죠? 다 같이 뛰어내리는 거요. 나는 근데 마지막에 뛰어내린다. 그 시체 위에. 읽는 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이게 노조법에 시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404페이지 넘어가면 사안에 적용해서 조합활동이 정당한지인데, 이거는, 제가 약간 우긴 구석이 있어요. 정당하다. 건전한 비판이라면이라고 가정법을 달면서 건전한 비판이라면 정당하다라고 좀 우긴 구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치가 성립하는지 그래서 반조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쪼개놨는데 읽는 건 셀프로 읽으세요.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안의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볼 경우 뭐 이렇게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공부할 거예요? 내가 이걸 읽으면은. 그죠? 자, 405페이지. 405페이지. 자, 불이익 취급 2라고 돼 있죠. 2017년 변호사 시험인데, 자, 봐봐. 자, 넘기지 마요. 이것도 여러분들 답변 못하면 지금 5층이다. 방금 나 얘기했다. 어쩔 때 경합하는지. 자, B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다. 안 중요하고,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30명은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하는 비노조 연대, 노동자 연대라는 단체를 적법한 절차 거쳐 설립하였으나 설립 신고는 아직이다. 그러나 B회사는 인사부 주도로 다른 C노조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비노동자 연대 평조합원 대상으로 비노동자 연대를 탈퇴하고 C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자, 느낌 보세요. 뭐가 성립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지배 개입은 확실히 성립하겠죠. 분열 조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배 개입은 아닙니다. 자, 비노동자 연대 정을 포함한 조합원, 이거 정자 맞죠? 나 지금 잠깐 한자가 좀 정자 맞죠? 정을 포함한 조합원 10여 명은 점심시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점심시간 중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점심시간 중 이게 뭐예요? 점심시간이지. 이렇게 하면은 수험이 아니잖아. 밥 먹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 스타일로 패러프레이징 해보세요. 무슨 시간? 휴게 시간. 그죠? 자, 비회사 내 공터에서 비회사 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뭐예요? 내. 안쪽에 있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하고 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어용노조 물러가라, 노조 탄압 분쇄하자 라는 구호를 약 20분간 외쳤다. 구내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비회사 근로자 약 50명에게 비회사가 설립을 주도하는 C노조는 어용노조로서 비노조 연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비노조 연대는 비회사 처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유인물 배포해서 또 결국 뭐 했구나. 휴게 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뭘 했구나. 조합활동, 언론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압축이 돼야 돼요. 휴게 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 배포, 언론활동이란 조합활동을 했구나. 됐죠? 자, 그러자 현장에 있던 비회사 대표자 정등 조합원들에게 대표이사가 당신들은 회사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고 발언했다. 자, 여기에서 자 보세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거를 불치 요소 중에 하나 뽑아보세요. 뭐가 느껴져요? 아까 전에 불치 의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 이런 거에서 불치 의사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걸 이 사용자 참 재밌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걸 뭘로요? 불치 의사로 전환을 해야겠죠. 됐습니까? 불치 의사를 전환하고 자, 관리자들한테 유인물 회수해라. 자, 이후 B회사는 정을 해고하면서 그 근거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 35조 1항 1호를 제시하였다. 정은 사내 집회와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 조합 활동이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불치분호라고 주장한다. 주장이 정당한가? 라고 돼 있어요. 자, 뭐 했어요? 해고했어요? 해고했네. 자, 그럼 봐봐. 자, 봐봐. 내가 정리를 해보자. 나 이번에도 못 맞추면 여러분들 진짜 넘기지 마. 자, 1번. 사용자가 뭐 했어요? 플러스. 해고했다. 자, 요소 2개 클리어했네. 끝. 됐죠? 요소 2개 클리어했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암적인 존재다. 뭐 이런 말이 있네. 자, 그럼 뭐 튀어나왔다? 분호의사.
끝. 됐죠? 지금 몇 개 클리어 됐어? 사용자가 해고했고 분우사 나왔고 몇 개 클리어 됐어요? 3개 클리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조합 활동이 있죠. 조합 활동이 있어요. 조합 활동이 있고 여기에는 휴게 시간 중에 사내에서 언론 활동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상황이 벌어져요. 사장님은 이게 뭐라고? 정당하지 않은 거다. 라고 지금 해고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게 정당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똑같은 현상을 두고 달리 판단하고 있네요. 자, 누나, 경합해 안 해? 경합 안 해? 진짜야? 아니, 말을 똑바로 해요. 경합해 안 해? 솔직하게. 우리 툭 터놓고 한번 경합해? 안 해? 누나는 어때요? 안 해요? 자, 형 어때? 아직도 흔들려? 어? 시험장 가서도 계속 그렇게 형 흔들릴 거야? 누나는 어때? 누나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앞에서 경합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도 싹 다 경합하는구나. 에이그 이 줏대를 가져요. 줏대 주관을 경합해 안 해? 단 한 명도 없죠? 경합 안 해요. 그냥 똑같은 조합 활동을 놓고 그냥 달리 판단할 뿐이지. 경합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내세워야 된다고. 내세워야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내세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 경합은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정당한 조합 활동이면 그냥 사용자가 오판한 것 뿐이에요. 끝. 됐죠? 끝. 경합을 할 때는 경력 사칭이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그게 정말 정당한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정신 똑대기 차려야 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휴게 시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을 해?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이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이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이 휴게 시간에 관해서 판례는 자, 여러분들 휴게 시간은 뭐예요? 나 빨리 하자. 빨리.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하자. 휴게 시간은 뭐야? 근로 시간은 뭐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 제공하는 시간. 그죠? 그럼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 그러니까 판례는 여기 있는 휴게 시간 중에 조합 활동에 관해서 다른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방해하거나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정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사업장 내 조합 활동에 관해서는 학설이 몇 개 있었어. 조합 활동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뭐가 있었냐면 수의의무설이 있었고 권리남용설이 있었고 실질적 지장설이 있었어요. 자, 근데 판례는 어느 학설에 가까운지 기억나세요? 사업 운영에 큰 지장 없으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업 운영에 큰 문제 없으면은 오케이, right,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언론 활동에 관해서는 첫 번째, 만약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승인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인물 배포의 내용, 매수, 그 다음에 시기, 방법,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 됐죠? 특히 이 내용에 있어서 다소 왜곡되고 약간 허위사실이 들어가고 과장되고 그래서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이런 것들을 훼손 실추시킬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고 플러스 뭐예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된 것이라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 판례 기억나시죠? 물론 정확하게는 아직은 못 외우겠지. 설령 외웠다고 하더라도 까먹었겠지. 그죠? 근데 요런 거는 기억은 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여기에.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다시 한번 조합원 10여 명은 점심시간 중 회사 내 공터에서 집회를 했다. 자, 회사 내 공터에서 집회하는 게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터에서 집회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구내식당 안에서 요 정도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는 근로자들한테 비회사가 설립을 주도하는 C노조는 어영노조로서 B노조와 연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B노동자 연대는 B회사의 처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여러분들 밥 먹다가 여기 와가지고 요걸 한 20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 먹다가 토해요? 아, 왜 나한테 이 얘기하지? 나 돌아버릴 것 같아. 나 밥 못 먹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그냥 받으면 끝나잖아요. 이거 다른 근로자의 휴게 시간을 방해했다라고 정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아,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이 정도는 허용한도 아닙니까? 뭐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허용 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했대요. 이 말로 한 게 아니라 유인물을 배포했대요. 그럼 이런 거죠. 이거를 말로 한 게 아니라 자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걸 종이를 이렇게 줬어요. 밥 먹는데 크게 방해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목적이 정당하잖아요. 목적이 정당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탈퇴시키잖아요. 자, 첫 번째 단락 보면은 우리 조합원들을 계속 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 못마땅합니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목적도 정당하고요. 뭐 내용도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내용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어용노조냐?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맨 위에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세요. 비회사는 인사부 주도로라고 돼 있어요. 인사부 주도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어용노조 맞잖아요. 맞잖아요. 인사팀이 만드는 노동조합이 어용노조가 아니면 뭐가 어용노조예요. 맞죠?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것도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 갖췄죠. 그죠? 그 다음에 경합 없고 뭐죠? 불치가 성립한다. 끝.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됐습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